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를 한 절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관련 뉴스를 또 한 절반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균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김창균 그 아주 유명한, 아니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면 논설 최고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로 출발해가지고 평기자로 출발해서 성공 최고의 조선일보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여러분들도 김창균 이 칼럼 좋아할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제 학력상으로 본 서울대 경제학과 아주 좋은 과죠. 이게 유승민이가 나온 과가 경제학과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경제학, 서울대학에서 이제 학사상권이 그러니까 엘리트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냥 평생을 기자하신 분이에요. 88년도에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해가지고 평생을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논설 주간하면 뭐 언론인으로서 최고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그 경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력, 경력 그렇게 돼 있고요. 88년도에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2년 만에 워싱턴 특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정치부장도 하고 사회부장도 하고 논설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국 에디터, 사회부장, 부국장, 그 다음에 편집국장, 그 다음에 논설위원, 논설주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설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뭐 기자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창균 이 칼럼은요, 2005년도부터 이 칼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나름대로.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이고, 이거 벌써 25분이 지났네.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 한 30분, 35분까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전까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제목이요, 이준석이라는 어린 놈 돼 있어요. 이준석이라는 어린 놈. 그래서 열사천하에는 한동훈 장관 건방지다는 이 송에 낡은 꼰대 우리가 비웃고 있는데, 이준석의 싸가지 매도에는 나의 벼슬 작용한 건 아니냐. 여당이 이준석이가 밉다고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2030의 실망감을 읽거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요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칼럼의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본인이 쓴 칼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플랫폼에 올라타는 2030 야 경선이 결성된 대나. 이게 2021년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 문정권의 반칙과 특권이 젊은 매력 보수 불러냈다. 이게 2021년 초여름 정치권을 강타했던 이준석 돌풍을 응원했던 두 편의 칼럼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준석이가 정말 한국 정치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평가를 해왔는데, 이준석이가 쉰내 나고 숨 막히는 보수정당에 청량한 새바람을 몰고 오면 수십 년 586 운동권 프레임에 갇혀있던 진보정당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반년이 흐르고 나서 그의 연말 21년도 연말에 이준석 정치 보약 대신 독약으로 기억될 건가 이런 칼럼을 쓰게 됐는데, 이제는 그 당시에 말이죠, 2021년도 겨울이니까 2020년도 3월 선거잖아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가 오락가는 긴박한 국면에서 이제 이준석의 내부 총질에 화가 난 보수 지지층의 심정을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근데 그로부터 지금 또 반년이 흘렀을 무렵에는 자해로 무너진 이준석, 그를 짚어왔는 보수의 자해라는 칼럼을 썼는데, 그래서 정치 초우량주로 꼽히던 이준석이가 고속도로처럼 펼쳐져 있던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스스로 뭉갠 것도 안타깝지만, 이준석이를 상대로 이 분풀이 정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갖다가 0.73% 차이로 당선시킨 2030과 6070의 세대 연합을 허무는 국민인도 한심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 연합은 사실 이게 이준석 브랜드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인 이준석이라는 똑같은 소리로 불과 1년 사이에 주제가 오락가락 같은 칼럼을 썼던 셈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준석의 성품을 진작에 파악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품고 가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준석의 싸가지 없는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준석을 한 번 더 포용하라 이렇게 말할 자신도 없어졌고, 최근 연이어 불거진 이준석의 미스터 린턴, 그 다음에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오면 역시 더 이상은 그러니까 포용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심정은 더
굳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이준석 집단 배도에 대한 동참 결심을 급작스럽게 흔든 것은 바로 뭐냐? 송영길 대 한동훈 이 어린 놈이 요 발언 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30대부터 젊은 피수혈이라는 특혜 코스로 정치 기득권층에 진입한 후에 20년이 넘게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려온 사람들이 50세 장관을 10살 차 나이 벼슬로 찍어 누르는 이 행태가 우습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본인을 포함한 꼰대 세대가 이준석을 갖다가 비난하는 이 논거도 결국은 이 어린 놈이 이 프레임과 같은 것이라는 불안감도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 승부에 분수령이 된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2022년도 1월 6일 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이가 다시 손을 잡은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 후보가 이준석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다시 포용한 거 아니냐. 이날 이준석이는 자신이 모는 자동차에 윤 후보를 모시고 다음 일정 장소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정치는 더 선배라면서 이런저런 훈수를 뒀다고 해요. 이 순간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은 이 자식과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혔다는 후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자 김창균 이 주간도요. 이 일화를 전해 듣고 이준석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준석이가 윤 후보다 나이가 10살쯤 많은 연배였다면 윤 후보도 필자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달라졌을까 이거죠. 나이 폄하다 이거죠. 이준석과 이준석을 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30대 여성이 이런 답을 보내왔대요. 필자와 비슷한 연배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는 이준석 사태를 바라보는 2030 세대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부분을 옮겨 적는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끝맺음이 결국은 메시지였습니까? 그래서 이 김창균 그 칼럼니스트 논설 주간.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인적사항을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연령이 안 나와 있어요. 연령이 안 나와 있는데 연령을 다른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연령을 찾아봤더니 제가 이걸 계속 제 얼굴을 가려놓고 방송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연령을 찾아봤더니요. 61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1년생이면 몇 살이냐? 쉽게 얘기해서 윤 대통령보다 한 살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많이죠. 6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세 필자와 비슷한 연배의 조선일보 독자들 62세 에게 2030 세대의 관점을 준다.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얘기는 2030이 뭐예요? 이준석 지지세대가 2030이잖아요. 2030년들이 하는 얘기 이거 좀 똑바로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내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필자가 쓴 칼럼들이 이거 틀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상당히 이제 포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포용할 국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여성 30대 여성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30대 여성이 뭐라고 답장이 보내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에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동력을 스스로 소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준석이 말 못되게 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도 정치인들 보면 솔직히 좋은 말이 안 나온다. 이준석이 그 광경을 내부에서 보면서 느꼈을 혐오감, 절망감을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멸시하는 눈빛과 날서 있는 말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준석은 나를 대신해서 정치인이 면전에서 정치 혐오를 외쳐주는 사람이었다. 나의 속이 시원한 만큼 이준석의 정치 수명은 짧아질 수 있겠지만 이준석이 말하는 방향이 우리나라 정치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준석을 집단 린치로 내모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을, 개혁세력을, 소수자를 저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각인됐다. 성상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뒤집어쓰였다고 착각하겠지만 사람들은 윤석열과 국민 할배들이 이준석 꼴 보기 싫어서 내쫓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 무서운데요. 자, 그래서 이 여성 한편의 이 메시지를 조선일보가 실어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준석이 내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는데 제 판단에 1등 공신이 저는 조선일보 기사라고 봅니다. 조선일보 기사 앤드 칼럼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조선일보가 져야 되겠죠. 요거를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낙연,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건 또 어디하고 인터뷰를 했느냐? 이낙연 대표 요즘 뭐 좌파 신문들 아주 인기 좋아요.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재명이 이건 너무 철면피다. 예,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커가지고 민주당이 지나갈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도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단성도 없고 결기도 없고 특별한 어떤 이 함의도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성 감수성이 상당히 퇴였다. 그래서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재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 갈 수가 없다. 요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현 지도부 구성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그러니까 친명일색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도부 이것도 빨리 이재명이 물러내고 그 다음에 지도부는 당연스럽게 또 바꿔야 되고 요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못 바꾸더라도 지도부 당신들 생각하고는 안 된다. 일방적 사고와 그런 이 생각을 국민들에게 함부로 발표하지 말라. 이런 간접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고 민주당은 굳건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었고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다. 바로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굳건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큰 병이 된다. 그걸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현상 아니냐.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고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잃었다. 이런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지난 6월 달에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인상적이고 민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지지자들을 보면 그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요거를 지금 반면교사로 이재명이 배워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 유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왜 도와줘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서로 네거티브 전쟁하는데 용병처럼 끌려 들어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 본인도 수박 테러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가서 도와주냐 이거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제까지 국민이 봐왔던 민주당과 다르고 그리고 국민 일반이 가진 상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좀 진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낙연이는요. 상당히 그래도 점잖아요. 이거 하나는 인정해야 돼요. 아주 점잖합니다. 점잖해. 자, 우리 같으면 열받아갖고 한마디 꽝 할 텐데 아주 점잖하게 일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남국이하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가 연합 공세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 김남국이 본인의 페이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북에서 누구 때문에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의 이런 적십사사 이 봉사 활동을 두고 아까는 이제 전면 요거는 이제 옆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학경력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치는 파급 영향.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도 결국 내년 총선에 나와서 갈 길이 뭐겠어요. 2027년도 대선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이재명은 지금 자기 대선 나가려고 지금 재판 지연 작전을 쓰잖아요. 묵비권 행사. 그렇죠? 방어권 행사. 재판 지원권 행사. 뭐 하여튼 깽판 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은정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으니까 아이고 이재명 부인 법과 이재명 부인 어디 얼굴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이재명은 전부 공짜 무상 인생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김부선이 하필이면 또 김부네요. 김부선이 그 무상연애 한 거. 요즘은 돈을 몇 억을 갖다 상납했는지 일체 김부선이 발언하네요. 전부 그것도 공짜 무상. 밥도 공짜 법카. 순 공짜 인생만 살아온 인간하고
진은정 변호사 같이 출근하고 김현장 변호사 가서 일하면서 예? 건실한 생활을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반표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이 그 공간을 파고 들어갔고 진은정 이 변호사가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서 또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언론에서 아부성 기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 아니 남이야 뭐 아부성이든 아니든 간에 김남국이 코인 투기에 관해서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박지원이는 또 16일 날 지금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인용환 위원장 임기가 연말에 끝나면 김기현 대표는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상식적이면은 원희룡 장관이 가야 한다. 하지만 안 갈 것 같고 누가 가느냐. 대통령의 성격상 자기 가족인 한동훈 장관을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박지원이도요. 지금 이제 윤핵관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맞다. 이렇게 지금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장관은 수도권 서울 강남벨트나 혹은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이 윤핵관 험지 출마, 불출마 공고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을 위한 값뱃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은정 변호사도 까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관심이 높은 듯한데 이 앵커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까 한 장관 부인까지 관심이 높은데 여기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또 들먹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을 또 비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든 총선에 나가든 정치 참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 같다. 예, 당연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변호사 하겠냐? 돈도 많고 집안도 좋다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남국이하고 말이죠. 김남국이하고 지금 박지원 이 얘기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너희들 알았지? 지금부터는 한동훈 장관 열심히 비판하고 진은정 변호사도 계속 비판해야 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재명한테 아부를 해서 공천권을 따내고야 말겠다는 꼼수의 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